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스튜디오 처음 오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이 네. 정말 그 몇 개월을 기다리던 새 스튜디오에 입성하는 주간이어서 좀 기쁜 소식도 많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세상에 정말 유례 없는 장관 인사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 정도까지? 거의 뭐 지금 대선 주자급 사실은 뭐 검증 과정이라고 봐야죠. 야, 진짜 심지어 거기에 검찰의 압수수색. 네. 20곳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까지 더해지면서 이슈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각도로 다루고 있는데 권영철 대기자한테 이제 부탁드린 각은 어디냐면 검찰 쪽이에요. 검찰 쪽. 예, 뭐 정치권에서 이러고 저러고 각각의 해석은 나올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권영철 대기자가 좀 깊숙하게 그쪽 판을 읽어달라 저희가 취재 부탁을 드렸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까? 일단 큰 주제를 그걸로 잡았어요. 예, 왜 들어갔을까? 근데 왜 안에는 왜 지금인가? 왜 20곳인가? 왜 뭐 천안백인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뭐 포괄적인 왜입니다, 여러분. 네. 자,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검찰이 청와대나 뭐 법무부 장관한테 정말 전혀 보고 안 하고 압수수색 들어간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부터 거의 확립돼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사실은 사전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를 했거든요. 주요 인사일 경우는. 중요 인사일 주요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는 사전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원칙대로 한 거다.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는 없다. 사후 보고는 사무 규칙에 따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 보고만이 있었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당연히 몰랐겠군요.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도 몰랐고 청문회 준비단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법무부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후보자의 대응을 보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제 오후 2시가 지났어야 출근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사퇴설이 막 돌았잖아요. 점심때쯤에 쫙 퍼졌습니다.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설까지 언론계에 파다했어요. 언론이 너무 빠르게 나간 거긴 한데 바로 청와대가 이제 아니라는 걸 또 부인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몸살기가 있었다고 피해가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당황했다고 그쪽 청문회 준비단 쪽 관계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뭐 장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누가 당해도 압수수색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인데 그리고 청문회 날짜가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닥치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조국 후보자가 어쨌건 어제 오후에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놓고 보면은 어째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사전에 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낌 뉘앙스를 주기도 해요. 이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이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뿐만 아니고 이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 이 대목을 보면은 정말 당황했구나.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나는 청문회는 그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퇴서를 일축한 겁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출근하면서 드러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Y. 윤석열 검찰총장. 왜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결정했는가? 단행했는가? 첫 번째는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당황한 거는 조국 후보자뿐이 아니라 각 정당들도 당황하고 기자들도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이 두 갈래로 나왔잖아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오히려 사전에 이건 돕기 위한 털고 가기 위한 뭐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건 불리한 거다.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지키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상수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국무총리 이하 장관, 차관,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들은 다 변수일 따름입니다. 상수는 변할 수 없지만은 변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폐청산의 아이콘입니다. 조국 후보자도 신임이 두텁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발탁한 그렇죠. 신임이 두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했다 그래요. 잠깐만요. 이 조국 수석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석에서 예. 그럼 검사들 앞에서 자관 확인된 겁니까? 예, 자관 제가 확인하지 않은 얘기는 하진 않으니까. 예.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사석에서의 이런 발언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조국을 지키기로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걸로 나선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에 기자단에 밝힌 내용은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예.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공식으로 입장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압수수색이 늦어지면 나중에 이거 봐라 또 타이밍 놓쳐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했구나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다. 증거인멸도 될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했다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원칙대로 한 거다.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거진 내용들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다. 검사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수사 안 하면은 이상한 검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다 내줬다는 걸 주목해 봐라. 예. 펀드의 경우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사모펀드 수사가 결국은 핵심이 될 것이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 국민 여론은 그 딸 입시 문제가 상당히 크게 그 거론이 되지만은 예.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검찰 수사의 핵심은 사모펀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논문, 장학금 이쪽이 아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쪽을 보는 겁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저런 사모펀드가 어디 있냐. 저런 걸 보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 저건 솔직히 펀드도 아니고 펀드의 형식을 띤 엉뚱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도 입시나 이런 건 불법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펀드는 파고들면 들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한 현직 검찰 중견 간부도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펀드와 관련이 없더라도 가족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 쪽에서의 취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검찰도 그래서 뭔가 단정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혹시 발생한다면 한다고 가정하면 그건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수사의 핵심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진 뒤에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와 펀드 운용사 대표 등 3명이 해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해외 도피 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형적인 제가 1도 2부 3백이라 그랬죠. 예. 첫 번째는 도망가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미 도망간 거 아니냐. 이게 갈수록 의혹을 부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 출국 금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인과 처남과 출국 금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NCND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확인해주지 않거든요. 원래 출국 금지 사실 확인 안 해줍니까? 확인 안 해줍니다. 그럼 보도 나오는 건 그냥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 나오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제 통지가 가니까 예. 그런 사실들이 NCND다 검찰은. 예. 동아일보 보도는 나왔지만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총장 스타일대로입니다. 왜 지금 압수수색인가? 예. 윤석열 총장 스타일이 그렇다? 어떤데요? 윤 총장이 우리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법대로 한다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보수주의자이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과감하게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금지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원칙대로 수사한다. 이런 입장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칙대로 수사한다. 국민이 볼 때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대충 수사했다가는 대책이 없다. 대충 수사했다간 대책이 없다. 검찰이 앞으로 20곳을 이렇게 일시에 압수수색하는 거 이것도 윤 총장 스타일이에요? 원래 예전부터? 이게 이제 작전 특수수사라는 게 예. 타이밍도 중요하고 어딜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의 어제 압수수색 한 걸 보면은 새벽 4시부터 움직여서 이미 곳곳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특수 1, 2, 3, 4부의 수사관들이 전원 동원될 정도라고 규모가 크고요. 이 정도면은 이미 검찰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했고 작전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윤 총장이 과거에 이제 수사할 때도 본인이 일선에서 수사할 때도 예. 하나 하고 시간 두고 하나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 떨어진다. 한 번에 쫙!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그래야 이게 뭐 증거 인멸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간다는 거죠. 윤 총장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핵심 관계자도 검찰이 적당히 수사하는 신용만 했다가는 예. 검찰만 죽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살기 위해서라도 수사 제대로 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검찰 개혁의 촛불 시민혁명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권 눈치 보기. 예. 정권의 시녀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특수수사통인 한 검사장급 간부는 검찰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게 검찰도 살고 정부도 사는 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를 늦췄다면은 김현정 앵커가 얘기한 대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이제 뭐 압수수색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저 결과를 어떻게 믿어?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다라는 그렇죠. 게 검찰 생각. 그럼 국민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조국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야 그럼 적당히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말이 나올 테니 그럼 네. 원칙대로 가자. 그럼 원칙대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했다는 거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 말인 거죠 지금. 네. 자, 근데 검찰이 형사 일부의 이 사건들을 배당했다가 특수부로 재배당한 거, 옮긴 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종의 연막 작전으로 읽힙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 일부에 대부분 배당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관례대로 해놓고 예. 작전 준비는 특수부에 배당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 특수부에 배당된 사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나서야 공개된 사실이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기자들이 거기 상주하는데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들이 그 전날 예. 확인을 했는데도 뭐 형사 일부 확인했는데도 이런 낌새는 전혀 몰랐어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대로 고소고발 사건이니까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는데 바로 반나절 만에 바꾸고 이렇게 대대적인 작전을 했다는 거는 예. 검찰이 작심을 크게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건 그럼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나 가족들 신분이 피의자가 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압수수색 대상이 이제 웅동학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사장인 어머니도 되고 예. 부인, 처남 뭐 등등이 다 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건 피의자로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국 금지한 것도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또 특히나 압수수색 대상에 조국 후보자의 처남 집이 포함됐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해볼 사안으로 지금 봅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처남 집. 네. 사실은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부를 하는데 네. 이 집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모펀드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사모펀드를 보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검찰 특수수사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이라고 다들 보고 있다는 거는 검찰 또한 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거 봐주기 위한 수사다.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 아니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검찰이 이 정도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 미리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미리 공격. 또 그 한 가지는 조국 후보자의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국 후보자 집과 예. 그 서울대 연구실? 예. 가장 핵심은 사실은 자택일 수 있는데 지금 예.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그 딸의 입시와 관련된 사안들은
자택에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그렇게 볼 여지가 조금 있긴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사청문회 또 한 가지는 압수수색 수사에 착수함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도 민감한 질문에 답변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자유한국당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공격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이유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나오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런 꼼수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정농단 수사에서 봤듯이 이렇게는 쉽게 슬렁슬렁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면 일단 검찰 개혁의 임무를 시작할 텐데 네. 검찰이 미리 압수수색해서 뭐 지금 물건들 가져갔잖아요. 예. 거기 뭐가 있는지 조국 후보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잡고 쥐고 가는 거 아니냐. 개혁 마음대로 못하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솔직히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나오죠. 사실입니다. 지금 이래 가면은 이 정도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보면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 내지는 낙마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국 후보자가 이제 먼저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얘기 입장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런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논란에 휩싸였으면서 상처를 좀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예. 개혁을 추동하려면은 사실은 상처 입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촛불 시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은 검찰 개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건재하는 한 저는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조국 후보자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이제 권영철 대기자의 예. 이제 생각이신 거고 지금 마지막은 권영철 대기자의 의견이신 거예요. 예. 국민들의 생각은 알 수 없는 거고 또 대통령의 인사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미 아까 김현정 앵커의 소개대로 조국 후보자 힘내세요. 조국 후보자 사퇴하세요. 예. 밤새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 개혁의 카드를 던진들 그게 먹히겠느냐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정치라는 건 또 퇴로가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강대강으로만 대립만 한다면은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공이.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면은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꼭 조국 후보자 자의함한다는 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 뭐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권영철 대기자와 또 법조계 일각에서 네. 개혁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소리를 말씀하신 개혁이 거죠. 불발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들어갔는가 다각도로 취재를 해오셨어요.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